미국에서 기습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습 발표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XRP 17,000%라는 기적의 상승 열쇠가 바로 이 타이밍에 열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언젠데? 빙빙 돌리지 않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래리티 법안 심의 일정 2026년 1월 27일.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작 법안 심의 일정이 연기된 게 무슨 대수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연일까요? 전 세계 금융시장을 좌우하는 상위 1% 고래들은 이미 1월 27일을 타깃으로 거대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제가 입수한 내부 데이터 관점에서도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소문 없이, 하지만 아주 탐욕스럽게 물량을 쓸어 담는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도대체 왜 그들은 이렇게 확신할까요? 17,000%라는 숫자가 그냥 허황된 꿈이 아니라 현실 가능한 시나리오로 거론되는 걸까요? 오늘 그 근거를 하나씩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부터 시작하죠.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 물량을 던질 때 그들은 왜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정답지의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1월 27일 미국 상원에서 논의될 클래리티 법안이 리플이라는 거대한 댐의 수문을 열어젖힐 단 하나의 스위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걸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춰 기관들이 미리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는 정황이 여러 데이터에서 동시에 보입니다. 여러분, 미결제 약정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시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포지션을 잡고 대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바이낸스, 비트겟 같은 해외 거래소의 미결제 약정을 보면서 시장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돈, 즉 스마트 머니를 보려면 어디를 봐야 할까요? 바로 CME입니다. CME는 아무나 거래하는 곳이 아닙니다. 월가의 대형 은행들, 헤지펀드들, 그리고 네로라 하는 자산운용사들 같은 기관급 플레이어들이 움직이는 미국 최고 수준의 규제 거래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XRP 파생 시장에서 가장 많은 미결제 약정이 쌓여 있는 곳이 놀랍게도 바이낸스가 아니라 CME라는 겁니다. XRP 전체 미결제 약정의 약 20%가 넘게 CME에 쌓여 있다고 해석되는 구간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관 투자자들이 뉴스가 퍼지기 전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기관들은 절대 정보가 다 퍼진 뒤에 뒤늦게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결과가 나오기 전 가장 조용하고 개미들이 지쳐 떠나는 시점에 포지션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 심의 일정에 맞춰 조용히 단단하게 미리 선점하는 거죠. 그리고 기관들의 움직임은 CME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이나 그레이스케일 같은 거대 운용사들이 왜 그렇게 XRP 현물 ETF에 목을 매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난달 시장이 어수선했고 비트코인이 흔들릴 때도 XRP ETF에는 2달 연속으로 자금이 순유입됐다는 흐름이 관측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합니다. 공급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리스크라는 족쇄가 풀린 리플을 향해 전 세계 금융기관의 수요가 동시에 쏠리면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요가 공급을 압도적으로 추월하는 순간 가격은 우리가 익숙한 범위를 벗어나 수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17,000%가 꿈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쪽의 핵심 논리입니다. 물론 시장에는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리플 경영진은 별말 없던데요. 정말 확실한 거 맞나요? 당연히 그런 의구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미 법적 대응과 사업 운영을 정교하게 맞추고 계획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 수 있죠. 반면 시장의 본능은 다른 걸 원합니다. 시장은 확인 도장을 원합니다. 회색지대가 끝나고 명확성이 시작된다는 그 도장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도장이 찍힐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일정이 바로 1월 27일이죠. 그렇다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세력은 왜 가격을 누르고 있나? 간단합니다. 더 싸게 사기 위해서입니다. 개미들이 리플은 역시 안 되는구나 라며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남은 물량을 빼앗아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CME 데이터는 쉽게 속이기 어렵습니다. ETF 자금 유입 데이터도 그 자체로 완전히 조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관의 자금은 이미 상방을 향해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보라서 수천억, 수조 원을 리플에 쏟아붓고 있을까요? 여기서 조금 더 자극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이낸스 탑 트레이더들, 흔히 고래라고 부르는 최상위 트레이더 계좌 비중 데이터입니다. 그 포지션을 보면 놀라지 마세요. 해당 구간에서 계좌의 76%가 롱 포지션에 베팅하고 있고 롱/숏 비율이 3.1까지 치솟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보통 이런 지표가 나오면 시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한 번 털고 가겠네.
그런데 이번은 그 경고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포지션의 주체가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개미가 아니라 시장을 설계하고 구조를 읽는 쪽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개미들은 리플에 지쳐 대부분 떠났다고 느끼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커뮤니티를 가도 욕이 더 많아졌다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정작 진짜 돈을 쥔 주인들은 상방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오를 것 같다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정답지의 방향을 알고 답안을 써 내려가는 듯한 확신처럼 보이는 구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을 흔들기 위한 뉴스는 항상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일본 뉴스에서 XRP 현물 ETF 유입이 잠깐 주춤했다. 이런 단편을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보도일 수 있습니다. 단기 자금이 빠져나가는 사이 메가급 상위 1% 고래들이 오히려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뜯어보면 그 그림이 더 명확해진다고들 말하죠. 100만 개에서 1000만 개를 보유한 작은 고래들은 흔들리는 구간에서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물량을 누가 받아먹느냐가 핵심입니다. 1000만 개 이상을 보유한 진짜 거물들이 물량을 쓸어담는 구간이 보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겨울잠을 준비하는 고미체내 지방을 축적하듯이 상승장을 앞두고 유통 물량을 잠그려는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개미들이 사고 싶어도 살 물량이 부족해지는 구조를 만들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세력은 공포를 심어도 그들의 계좌와 포지션은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1월 27일 이후 펼쳐질 새로운 장면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자, 여기서 또 나오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규제 명확성에 목을 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진짜 가격과 연결되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본의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거울 같은 사례입니다. 바로 캐나다의 캐노피 그로스 이야기입니다. 과거 캐나다에서 그 산업은 잠재력이 분명했습니다. 수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 하나로 거대 자본이 접근을 안 했습니다. 연기금이나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은 그 기업이 돈을 잘 벌어도 접근 자체를 꺼렸습니다. 혹시라도 법적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리플이 받는 시선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단번에 뒤집은 사건이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2018년에 해당 산업의 법적 지위를 연방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로드맵을 공식화한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법안이 시행된 그날이 아니라 로드맵이 발표돼서 명확성이 보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기관들의 움직임이 먼저 포착됐다는 거죠. 차트를 보면 주가가 미리 들썩이는 구간이 확인됐고 마치 지금 XRP에서 기관이 자리를 잡는 그림과 닮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법안이 공식 시행되며 가격이 정점을 찍었다는 흐름이 이어졌죠. 그 사이 폭은 어느 정도였느냐? 완전히 제도권에 편입된 이후 불과 2년 만에 20배 이상, 즉 2000%가 넘는 급등을 기록했다고 해석됩니다. 기술이 갑자기 좋아졌나요? 수요가 갑자기 폭발했나요?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규제가 명확해졌다. 그 이유 하나로 자본의 태도가 180도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논리를 XRP에 그대로 대입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리플에게 캐나다 사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불확실성이라는 독이 빠진 자리에 신뢰라는 자본이 채워지는 순간 가격은 재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관점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진짜 거대한 돈의 이동은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에게 노출되는 루트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블랙록, 뱅가드 같은 대형 자산운용사부터 JP모건 같은 은행사까지 한눈에 어림잡아 셀 수 없을 천문학적인 자산을 시장에서 주무르고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금을 활용하고 있어요 라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전략을 공개하지 않겠죠. 전략이 노출이 되면 오히려 쉬운 먹잇감이 되니 말이죠. 저는 9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바닥에서 굴러가면서 많이 벌기도 했지만 많이 잃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건 솔직히 하나였어요. 주식시장 진짜 어렵다. 긍정적인 언론의 주목, 기업 가치의 호재, 정책의 변화는 이 천문학적인 자본력 앞에서 무용지물일 때가 빈번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니 공감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최신 정보를 잘 설명한다고 모두가 저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해는 해도 계좌는 안 바뀌는 거 아닐까란 생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제 정보들로 당장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뀔 것 같지는 않을 그 생각, 지금 당장에 내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란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미래를 내다봐서 큰 자금이 들어올 종목을 미리 알고 그보다 먼저 진입은 못할지언정 현재 큰 자금이 들어왔는지 왔던 척을 하는지 이미 들어와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다 나가고 텅 비어 있는지 이 거대한 큰 흐름을 놓치지 않게 알려드릴 겁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면 길을 잃듯 당장 눈앞 호가창이나 뉴스 쪼가리에만 매몰되면 결국 대세 상승을 이끌 주도주를 놓치고 손실만 보게 돼요. 거시적인 큰 그림을 먼저 보고 그 안에서 아주 세밀한 매도 타이밍을 잡아내는 방법 탑다운 종목 분석입니다.
손실 확률을 1% 미만으로 줄이고 수익은 2배, 플러스 100% 이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말씀드린 겁니다. 돈 앞에서 욕심은 끝이 없단 거 압니다.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일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으니까요. 제게서 100만 원이 수억 원이 되는 비현실적인 수익을 바라고 꿈꾸고 있으시다면 사람 일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과한 욕심으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겁니다. 다시 본질로 넘어와 핵심은 간단합니다. 제가 종목을 바라보는 시야를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그 풍경은 여러분들이 평소 보던 광경과 사뭇 다를 겁니다. 깐깐한 제 안목으로 선별되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분류돼요. 첫 번째는 주식 시황 시크릿 폴더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이슈를 한데 모아둔 공간인데요. 아직 번역이 안 되어 영상에 공유해드리지 못한 자료들도 있습니다. 바빠서 뉴스 볼 시간 없는 직장인 분들, 이거 하나면 시장 흐름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제가 보는 자료 그대로 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바로 AI 보조지표 템플릿입니다. 저 혼자 시장의 모든 종목을 동시에 분석하고 원하는 결과를 판단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입니다. 시장에는 너무 종목이 많아요. 저도 사람이라 한계라는 영역이 있어요. 이 지표는 단순한 화살표가 아니라 그간의 실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거 주식시장의 흐름, 매일 바뀌는 경제지표, 강대국들의 이슈까지 딥러닝해서 제 입맛에 알맞는 종목을 선별해주는 거름망 같은 시스템입니다. 불필요한 종목들은 이것으로 걸러내는 거죠. 저 말고도 실전에서 해당 템플릿을 기반으로 종목을 선별하는 안목을 늘리는 투자자들이 많아요. 감으로 이렇게 가면 나올 거다라는 운의 영역에서 어디로 갈지 확신을 주는 나침반을 가지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형주 기준에 약 96%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줬습니다. 기관들이 주가를 흔들 때 우리 같은 개미들은 감정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지표는 그 속임수까지 걸러낸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 트렌드가 변화할 때마다 옛것보다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 있죠. 그렇기에 이 AI는 현재를 완성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모두 제 채널이 사라질 각오를 하고 소수의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거면 너 혼자 하지 왜 무료로 알려주냐 할 겁니다. 어차피 하나부터 10까지 알려드려도 할 사람 정말 간절하신 분들만 합니다. 지금껏 해오셨던 방식과 다르게 보일 거니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해 보일 거겠죠. 하지만 저처럼 오늘 뭐 먹을지 고민하지 않을 정도의 경제적 자유까지 넘어서면 그때야 여유가 생기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어요. 그 주변을 둘러봤을 때 어려운 생활에 놓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제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성장할 수 있어 공유해 드리려는 겁니다. 그러니 가시기 전 이 2가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매번 강조드리지만 전 종목 공유를 미끼로 시청자에게 회원비, 멤버십 가입 유도 같은 금전 요구는 일체하지 않으니까요. 각종 사기만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 귀한 자료들 어떻게 받는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바라는 건 제 채널 좀 더 키워주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 다음 제 개인 번호로 매일 정리된 시황 자료가 필요하다면 폴더, 매수,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는 AI 지표가 필요하다면 지표, 나는 욕심쟁이라 둘 다 필요하다. 그럼 둘 다 적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 무작정 버틴다고 돈 버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맞춰 우리도 무기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1분도 안 걸립니다. 이번 기회에 저의 노하우가 담긴 이 선물들 꼭 받아가셔서 손실은 멈추고 원금 회복을 넘어 진짜 수익을 내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강력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